안녕하세요. 위포유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들을 예전부터 IPFS나 파일코인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올렸었는데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정보, 그 다음에 뉴스, 이런 위주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인넷도 됐고, 이제 앞으로의, 이 파일코인의 이제 채굴에 대한 이제 많은 기대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도 이 파일코인이나 IPFS 이런 거는 1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1년 한 3개월 전이죠. 그때부터 이래 좀 DB 보고 이래 많이 보고 이래 해가지고 코피 터지게 솔직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위포유 이렇게 딱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동영상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동영상을 쳐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1월 달에 제일 좀 세계 정복이라 해가지고 한번 올려봤었는데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좀 허접하길래 요렇게 따로 2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냐, 파일코인 채굴기 판매하는 사람이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항상 다른 분들은 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채굴기를 이렇게 그때 이거 올릴 때 판매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단지 파일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비전이 될 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파일코인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을 때 검색하면은 이 영상 많이 남겨놓으면은 좋아요, 구독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구글에서 수익이라도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이 IPFS 기술이라는 게 또는 파일코인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이 앞으로 시대의 비전이 크고 이거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박사님하고 이제 위포유라는 법인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걸맞는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법인을 세웠고요. 그때는 파일코인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좋은 제품들이나 이런 4차 산업에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래서 샘플로 뭐도 해보고 쇼핑몰 이런 데도 올려보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저한테 IPFS라는 단어를 한번 봐봐라. 그래갖고 이제 DB 갖고 찾아가 이래 공부 한번 해봐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IPFS요? 그 뭐지? 봄 나오겠지 이래 생각하고 그때가 아마 한 2019년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딱 쳤는데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쳤는데 없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갖고 자료도 없노 이라 구글에 쳐봤죠.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아무래도 글로벌이니까 자료가 많으니까 구글에 쳤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쳐봤죠. 유튜브에 쳐보니까 전부 외국인들이고 리눅스 이래 딱 해놓고 글자 B도 안 하는데 그거 딱 보고 앉아갖고 뭐라 써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뭔데 이걸 또 하지 이랬는데 이제 조금 한 몇 주 좀 더 지나서 그 전까지 또 혹시나 또 새로운 자료 올라오나 이래 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이제 이 코인 쪽, 블록체인 쪽 이런 쪽에 전문가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보게 됐죠. 근데 보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미래에 괜찮은 사업인데 이 산업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바뀔 거다.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뭐 HTTP에서 IPFS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바뀌겠죠. 그런데 뭐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HTTP를 쓰면서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그 웹페이지가 어떻게 이렇게 불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웹페이지 불러오는 게 원리를 볼까? 이래 딱 봤는데 HTML이라는 그 파일 있잖아요. 그래 그 HTML이라는 이 파일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 센터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HTML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자기에서 사용자 클라이언트한테 이 파일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웹페이지처럼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대략.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뭐 이제 많이 아실 테고 사람들이 또 인터넷 찾아보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분산시켜서 한 곳에 이제 몰빵해 놓지 않고 찢어갖고 이제 P2P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겠네. 이제 데이터가 앞으로 많아질 텐데 그러면은 한 곳에 계속 몰빵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독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점을 하면 굉장한 권력을 갖겠구나.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인이 분업을 하고 개인이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내가 그 HTML 뭐 어느 기업에 HTML 파일 같은 거를 불러들일 수 있게 해주면 나 같은 이런 개인들도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IPFS만 보다 보니 이제 IPFS가 4차 산업의 이제 혁명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죠. 그 뭐 IoT도 있고 뭐 저기 뭐 빅데이터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블록체인이거든요. 그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블록체인에 접근을 해서 4차 산업 혁명을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자. 이런 의도인가 보다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위포유라는 법인을 세울 때도 뭐 여자 대표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여자분하고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법인 하나 세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이 시대에 진입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항상 박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선생님은 구 선생님과 유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상 믿고 모르면은 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구 선생님은 24시간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면 유 선생님 찾아가서 보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인넷이 되고 이제 이렇게 바이코인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계획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한 3개월 또는 4개월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 방송을 해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제 그 궁금한 부분이나 또 저의 뭐 그 생각하는 가치 뭐 위포유가 걸어가는 길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이제 플로우들이 이제 뭐 꽤 많습니다. 그래갖고 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바이코인의 뭐 동향 같은 거 뭐 바이코인의 가격에 대한 뭐 동향 뭐 수요 부분, 공급 부분, 뭐 차트,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부분 편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채굴, 위포유는 직접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채굴에 대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은 뭐 해봤자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그 재미도 없고 그럴 거니까 채굴에 대한 이제 이해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채굴이 대충 이렇게 된다, 그런 시스템 영상에도 많이 넣었는데 그 채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어렵고 복잡해요. 특히 제가 비트하고 이더는 채굴은 안 해봤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갖고 뭐 틀린 제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잘 하셨던 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비트나 이더는 바이코인 채굴에 비해서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난이도가요. 일단 기계가 꺼져도 다시 또 캐가지고 또 돌리기만, 그래픽 GPU만 돌리면은 채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바이코인은 기계가 한번 꺼지면 굉장한 손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바이코인의 이제 뭐 예전 테스트넷 때부터 제가 딱 지켜봤는데 담보, 서약금입니다. 서약금. 이건 테스트넷 1 때부터 희한하게 이걸 딱 채굴을 하면은 코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필팍슨이 이게 잘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눈에 잘 못 봤는데 이 바이코인 채굴을 할 때 마이너도 필팍스처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아, 이게 왜 락이 걸려 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아, 왜 락이 걸렸는지 알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좀 이렇게 실제 채굴을 하면서 실제 되는 오퍼레이션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바이코인에 이제 크게 자리 잡고 될 뭐 스토리지 마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검색 마이닝 뭐 그런 것들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레이스 같은 경우처럼 뭐 이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뭐 추가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넣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코인은 대단한 코인이라고 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저기 뭐 스캠이다, 뭐 이게 담보 서약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말도 들리던데 좀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요. 테스트넷 1 때부터 담보가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채굴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왜 메인넷 떼고 담보 서약금이 그 시스템이 그대로 온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온 건데,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면 제가 담보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담보에 대한 얘기가 꽤 있어요. 그래갖고 그 풀린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담보 가지고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 코인이 이제 대단한 코인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됐죠. 그 이슈가 됐을 때 보니까 뭐 세카이어 캐피탈이나 뭐 제미니 거래소, 그 다음에 그 되게 유명한 하여튼 그런 그 거물들이 이제 투자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후안 베넷도 이제 웹 3.0에 되게 파워 게이트라든지 그쪽 부분, 이런 분산 시스템의 이런 디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웹 3.0의 거물 응용 프로그램들, 뭐 브레이브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잘 되고 있구나 뭐 이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데이터 시대에 보면은 저희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 에어비앤비 같이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단 한 개의 호텔방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플랫폼 하나에 벌어들이는 수익도 엄청 크고, 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호텔들, 그게 바이코인으로 따지면 마이닝 하는 마이너들, 그렇게 봐도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올 데이터 시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부분 여기 동영상에 보면은 요건 제 아는 후배가 이렇게 한 건데 더빙을 해준 거예요. 제가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이제 여기에 많이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뭐 DCG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냐 바이코인 뭐 그 애들 있잖아요. 그 뭐 DCG 그룹 말고 제미니 뭐 이런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 세카이어 캐피탈 그런 부분들 해서 제가 했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비트코인에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딱 종지부를 찍어놨는데,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저거 될 거예요. 저기 막 ICO에서 얼마를 했다니 뭐 이런 것들 자료 찾아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저희가 3주 동안 해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 동안 해가지고 저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코인은 항상 보실 때 이 익스플로어를 이제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익스플로어에 대한 설명도 할 거예요. 한 편 만들어 가지고 할 거고, 이 익스플로어 자체에서도 이제 필박스를 저는 많이 써요. 왜냐면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필스카웃은 조금 글자도 작은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이 익스플로어 안에서 이 채굴의 현황이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게 익스플로어가 이렇게 다 나오냐면요, 블록체인은 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항들을 요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냐면 요런 식으로 오늘 2마리 잡았네요. 이게 블록 잡은 겁니다. 이게 22개 24개. 죄송합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이게 이 메시지를 블록체인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게 메시지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참, 거짓을 판단을 하는데, 메시지를 오픈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는 통계로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확률이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참이다, 몇 프로 이하가 되면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메시지에는 보안이고요. 이 메시지가 정확한 거래고 정확한 사실 참이다라면 승인을 해줘요. 그때 승인하는 과정을 영어로 Z요. ZK 스낙스라는 거예요. 그 영지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통계를 내서 참이다라면 메시지가 승인이 됩니다. 그때 승인을 해준 ZK 스낙스, 그 스낙스가 GPU로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스낙스를 구동했을 때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블록 채굴인데 그 블록이 기록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블록을 이렇게 스낙스를 해서 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메시지 개수가 있고 뭐 용량도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블록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다 돼요. 로그가 남는 거죠, 블록에. 그래서
이 로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개 채굴했다, 하루에 뭐, 파워를 얼마나 올리겠다. 그래서 이 블록 잡는 확률이 옛날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GPU의 성능이 좋고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여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근데 바이코인은 그게 아니라, 이런 파워, 제가 가진 용량, 제가 뭐 하드웨어를 지금 제 사무실에 뭐 500페타가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못 잡아요, 블록을. 그냥 500페타를 바이코인 네트워크에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을 받았을 때 올라가는 파워,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백서는. 그 지금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파워가 높을수록 블록을 많이 채굴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에 보면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의 의미를 뭐 굳이 안 봐도 되는 거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제 봐야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소개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려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트로듀스, 그러니까 소개하는, 제가 위포유가 앞으로 이 바이코인에 대해 채굴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 채굴 시스템도 주로 어떤 식으로 채굴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코인 가격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한 뭐 부분들, 그리고 뭐 담보 서약금 과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발표한 내용만 했을 때 25% 바로 풀리고 75% 180일 동안 풀린다 뭐 이건데, 어쨌든 뭐 그것도 뭐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뭐 하든 뭐 하다 보면 뭐 나오겠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수하게 구구절절하게 뭐 좀 늘어놓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이코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대단한 코인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래서 열심히 채굴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이게 만약 데이터에 관련된 이 코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조금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정말 소중하고 나중에 없어서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가치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가치관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고, 우리가 사람들이 한 번씩 보면은 뭐 네이버가 공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요새는 뭐 그냥 핸드폰만 딱 키면 네이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공짜 아닙니다. 네이버를 하려면은 SK텔레콤이나 뭐 KT 이런데 한 달에 통신사에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국제전화 하면은 00700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00700 해외 나가가지고 00700 하면은 국제전화비 엄청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비싼데 지금 국제전화 007 아무도 안 쓰잖아요. 카카오 보이스톡 쓰잖아요. 근데 보이스톡 하려면은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다 할인이 뭐 어디야 공항 가가지고 와이파이 도시락 사가지고 가자. 그것도 돈 내고 데이터 쓰는 거예요. 네이버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통신사 요금제들이 전부 무료 통화는 기본이고, 또 전화 오래 해가지고 뭐 전화비 많이 나오고 안 하잖아요. 무제한 데이터를 쓰면 비싼 거고, 1기가 쓰면 3만 얼마 쓰는 거고, 5기가 쓰면 뭐 6만 얼마 쓰는 거고, 그게 다 데이터. 이젠 데이터가, 우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이버가 다 공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짜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한 달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우리가 이동하면서 네이버를 쓰는데 한 달에 폰값으로 나가죠. 솔직히 집에 얼마나 있습니까? 집에 인터넷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집에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 폰은 폰대로 데이터 값을 따로 내고, 집에 가서 인터넷 없으면 TV도 이제는 자기
좋은 퀄리티의 TV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TV만 인터넷은 안 하고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TV만 나는 하고 싶다. 집에서 인터넷 쓸 일이 없다. 핸드폰으로 보면 된다. 근데 통신사들이 TV만은 안 되게 해놨어요. 무조건 인터넷 회선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TV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인터넷 집에서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써도요. 인터넷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와이파이도 내 걸 쓸 수 있는 거고, TV도 인터넷 TV 10,000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10,000원이 아닌 거죠. 왜? 집에서 인터넷 안 해도 되는데. 인터넷 값 안 하고 핸드폰에 그냥 무제한 LTE나 5G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 쓸 일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하면 되고요. 컴퓨터도 있잖아요. 노트북에 그 테더링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데이터 주고 인터넷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집에 TV 보려면 인터넷선 무조건 깔아야 돼요. 이렇게 마케팅이죠. 이것도 그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써야만 TV도 볼 수 있게 해놓은 구조인 거죠. 이 다 돈이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아도 집에서 TV를 마음껏 보려면은 IPTV를 달아야 된다. SK나 KT나 그러면은 그걸 달면은 월 3만원 내야 되는 거고, 핸드폰 따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10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잖아요. 그게 데이터 값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통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하루에. 다 데이터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긴 생태계다. 여기에 굉장히 가치가 높을 거다. 이건 반드시. 자율주행 자동차니 IoT니 그건 나중의 문제고,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바이코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결제 시스템, 이게 이제는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글로벌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블록체인인데 거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바이코인이 정말 유용한, 지금도 가치가 있지만 정말 실생활에 이제 필요한 코인이 됐을 때는 달러 이런 거 못 써요. 불편해가지고. 은행 못 써요. 지금은 은행이 편하고 안전하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서서히 바뀌는 거지 한 번에 엎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못 써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높이 보고 이 시대에 이제 흐름을 찾아야겠다. 이 시대에 계속 내가 알았던 것들,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거 있으면 도약을 하고 도전을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마이닝을 해보게 됐던 거고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유선생, 구선생만 찾아봤고, 그 다음에 방송 영상도 되게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만들면서 조금 더, 지금도 전문가에 비해서는 많이 허접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퀄리티를 높이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거고, 그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기술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연락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안 가르쳐주면 그냥 안 배우는 거고, 제가 그냥 후배 파는 거고, 또 키워드나 이런 것만 얻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또 후배 파는 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있고, 몇 번 엔지니어 분들하고 한 번씩 대화해보면 거기서 이제 좀 캐치해가지고 또 이런 게 내가 모르는 게 있네 이래갖고 또 찾아갖고 이렇게 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든 일단은 바이코인을 채굴은 해야 되잖아요. 메인넷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위포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IPFS 이런 비전을 갖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다음 주부터라도 코인에 대한
뭐 동향, 채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 항상 보는 필스카우, 필팍스, 뭐 필스캔, 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파일코인 IO. 예, 여기도 원래는 대시보드가 여기가 프로토콜 랩스 거잖아요. 그래갖고 파일코인 .io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거 뭐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다 있어요. 뭐 빌드 뭐 같은데 보면 백서도 있고 뭐 페이퍼 이런데 보면 백서도 있고 내용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러한 부분들 뭐 블로그 내용 특히 예, 그런 거 많고요. 그래갖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례차례 하다가 나중에 뭐 저기 3개월 지나도 뭐 더 필요하면은 뭐 예, 블로그 내용들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내용 슬링샷 패스원 뭐 이런 소식들 많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보고 뭐 설명을 해드려서 파일코인에 대한 비전과 또 기회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저는 뭐 욕심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예, 그냥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파일코인 가지고 뭐 떼부자 되라 뭐 이런 말씀 드린다기보다는 예,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나도 어느 정도의 구성원이 돼서 일원이 돼서 예, 그렇게 그 뭐냐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와 예, 편안함을 모든 이걸 아시는 분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싶었고요. 스페이스 레이스 2 때 저희가 진짜 장비 몇 대 없이 이래 주워갖고 모아갖고 이래 조립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1915개를 받았어요. 예,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승인 다 받았죠. 그래갖고 뭐 주겠죠. 뭐 근데 주닥 하니까 주겠죠. 예, 메일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프로토콜 랩스에 그 1915개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떠한 내용을 주로 할 건지 그걸 좀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으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욕하고 좀 그러지는 맙시다. 우리 진짜 뭐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예, 그냥 뭐 다 좋은 예, 정보라 생각하고 예, 좋게 접근해서 예,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파일코인을 많이 가졌으면 예, 쉽고 많이 가지면 또 뭡니까 그 파일코인이 많이 올라서 예, 최대한 많은 여유와 예, 풍요로운 삶을 가져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일단 이번 주는 예, 저 인트로듀스는 뭐 얼마나 좀 길어서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